manhwa 한국어 버전. 황금산의 왕. 먼 옛날 부자 상인이 있었어요. 상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배 2척에 싣고 더 부자가 되려고 다른 곳으로 떠났어요. 하지만 안타깝게도 전부 가라앉았고 상인은 가난뱅이가 됐죠. 상인에게 남은 것이라곤 어린 아들과 얼마 안 되는 땅이 전부였어요. 하루는 상인이 쉬려고 밭으로 갔는데 갑자기 마네킹이란 마법의 난쟁이가 나타났어요. 친구야, 왜 그렇게 슬퍼하고 있나? 가슴에 맺힌 걱정거리라도 있어? 실은 재산을 다 잃어서 제 아들이 걱정됩니다. 소원을 빌면 다 이루어질 걸세. 하지만 대가로 줄 게 있지. 집에 도착했을 때 자네를 제일 먼저 껴안는 사람을 내게 줘야 하네. 오늘로부터 12년 후에. 알겠습니다. 상인은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들 하이젤이 다가와 상인의 다리를 꼭 껴안았어요. 상인은 뒤늦게 자신이 어떤 약속을 했는지 깨닫고 공포에 사로잡혔어요. 상인은 다락방으로 올라가 보물창고를 열어봤는데 안은 텅 비어 있었죠. 상인은 다행이라 여겼어요. 아직 돈이 들어오지 않았으니 돈을 보내면 거절하기로 했죠. 하지만 며칠 후 상인이 다시 다락방에 왔는데 보물상자 안에는 금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. 상인은 옛날보다 훨씬 더 부자가 됐어요. 12년이 흘러 약속한 날이 됐어요. 상인은 난쟁이한테 아들을 줘야만 하죠. 아들아, 할 말이 있다. 난 아주 끔찍한 짓을 저질렀어. 아버지, 걱정 마세요. 우리한텐 아무 일 없을 거예요. 지난밤 아들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마법의 요정이었어요. 요정은 아들에게 엄청난 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지 알려줬죠. 아들은 이를 알았기에 자신을 난쟁이에게 주기로 약속한 장소로 아버지를 모시고 갔어요. 아들은 아버지를 앉히고 주위에 동그라미를 그렸어요. 잠시 후 난쟁이가 나타나 약속을 지키라고 했죠. 하지만 신비한 마법의 난쟁이는 동그라미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어요. 아, 착하기도 해라. 이제 나한테 줄 게 있을 텐데. 어서 아들을 내놔. 미안하오, 친구. 얘는 내 아들이오. 아들을 줄 수는 없소. 이 사기꾼! 나랑 약속했잖아. 저기요, 괜찮다면 다른 방법을 제안하고 싶어요. 난쟁이와 상인 부자는 다른 방법에 동의했어요. 상인의 아들인 하이젤을 작은 배에 태우면 아버지가 이 배를 바다로 밀어넣는 것이었죠. 그럼 바다에 둥둥 떠있는 하이젤의 운명을 파도가 결정하는 것이었어요. 배는 한동안 파도에 출렁이더니 이내 곧 거친 물살에 휩싸이면서 그만 뒤집히고 말았어요. 상인은 아들을 잃자 큰 슬픔에 빠졌어요. 난쟁이는 복수했다며 크게 기뻐했어요. 두 사람은 고개를 돌리고 사라져버렸어요. 하지만 하이젤은 뒤집힌 배를 붙들고 자신이 살아날 수 있었죠. 그렇게 떠다니던 하이젤은 며칠 후 어느 이상한 바닷가에 도착했어요. 그곳엔 아주 커다란 궁전과 황금산이 있었죠. 어린 하이젤은 궁전으로 들어갔지만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. 누군가 사람이 있길 기대하며 방마다 살피던 하이젤은 곧 실망했어요. 그런데 꽈리를 틀고 있는 하얀 뱀이 보였어요. 하이젤은 겁에 질렸죠. 낯선이요, 안녕하세요. 난 누아다 공주예요. 난 저주에 빠져 뱀이 됐는데 당신이 12명의 사내가 주는 고통을 견딜 수 있다면 내 저주를 깰 수 있어요. 이러한 고통을 사흘밤 계속해서 참아야 해요. 그럼 제 저주가 풀릴 테고 난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올 거예요. 그럼 당신의 고민거리를 해결해주고 당신과 결혼할게요. 또 다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해서 우리가 왕과 왕비로 이 황금산을 지배할 수 있게 하죠. 하이젤이 알겠다고 하자 사내들이 그를 때렸어요. 그리곤 저주가 풀렸고 공주는 다시 사람이 됐죠. 공주는 하이젤을 다시 살려냈어요. 둘이 결혼하자 신하들도 돌아왔어요. 두 사람은 어여쁜 사내아이를 낳았고 그렇게 7년이 흘렀어요. 하이젤은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났어요. 그래서 왕비에게 아버지를 뵙고 싶다고 말했죠. 누아다는 그를 보내면 슬픈 일이 생길 것을 예상했지만 하이젤이 계속 이 얘기를 꺼내자
어쩔 수 없이 허락하고 말았어요. 그러곤 하이젤에게 소원 반지를 줬죠. 단 조건이 있었어요. 소원으로 절대 당신 아버지가 계신 곳에 나랑 우리 애를 부르면 안 돼요. 하이젤은 알겠다고 하곤 눈을 감고 자신이 아버지 곁으로 가고 싶다고 소원을 빌었어요. 하이젤은 눈을 뜨자 아버지가 살고 계신 마을에 와 있었어요. 하이젤은 옷 때문에 마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죠. 하이젤은 양치기와 거래를 한 끝에 아버지 댁에 갈 수 있었어요. 하이젤은 아버지를 보고 말했어요. 아버지, 저예요. 하이젤입니다. 우리 아들은 오래전에 죽었습니다. 내 눈으로 죽는 걸 보았소. 아버지, 이 반점을 보세요. 제가 아버지 아들이에요. 이제 머나먼 왕국의 왕이 됐어요. 왕비인 아내와 아들도 있고요. 내 아들이구나. 근데 넌 왕은 아니었는데. 넌 양치기잖아. 내 가족은 어디 있니? 곧 왕비가 나타났지만 매우 언짢아 보였어요. 잔뜩 화가 나 있었지만 침착하려고 애썼어요. 그리곤 기다렸죠. 하이젤은 처음 배를 탔던 곳으로 왕비를 데려갔어요. 하이젤은 왕비의 무릎을 베고 잠시 쉬기로 했죠. 왕비는 소원 반지를 빼앗아 아들과 함께 다시 왕국으로 돌아갔어요. 잠에서 깬 하이젤은 뒤늦게 어떻게 된 일인지 깨달았죠. 하이젤은 아버지한테 돌아갈 수 없었어요. 자기 말을 믿지 않으실 테니까요. 결국 뚜벅뚜벅 걸어서 자기 가족을 찾아가기로 했어요. 저 멀리에서 거인 셋이 유산을 놓고 싸우고 있었어요. 3가지 물건이 있었는데 투명 인간이 되게 해주는 망토와 어디든 갈 수 있게 해주는 신발 한 쌍과 엄청난 힘을 지닌 칼이 있었어요. 목을 베라! 라고 외치면 주변 사람의 목을 다 베어버리는 칼이었죠. 긴 여정 끝에 거인들이 있는 곳에 도착한 하이젤은 이 물건들을 보고 누가 뭘 가질지 결정해주겠다고 말했어요. 하이젤은 이를 결정하려면 이 물건을 다 써봐야 한다고 거인들을 속였고 하나씩 입고 신어보더니 사라져버렸죠. 마침내 황금산 왕국 국경에 도달했는데 엄청난 축제가 진행 중이었어요. 하이젤은 투명 망토를 걸치고 성 안으로 들어갔는데 아내가 다른 남자와 결혼식을 올리고 있었어요. 화가 머리끝까지 난 하이젤은 축제가 한창인 거대한 연회장으로 몰래 숨어 들어갔어요. 하이젤은 왕비를 골탕 먹이고 싶었어요. 그래서 왕비가 무언가를 집으려고 할 때마다 음식과 접시를 이리저리 옮겼어요.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자 크게 당황한 왕비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연회장을 떠나 침실로 향했죠. 그리곤 눈물을 흘렸어요. 이때 하이젤이 도착해 망토를 벗었어요. 왕비는 큰 충격에 빠졌지만 하이젤을 보자 마음이 놓였어요. 하지만 하이젤은 분노에 휩싸여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고 물건을 집어던져 왕비를 울게 했어요. 분이 풀리지 않은 하이젤은 연회장으로 가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. 황금성 왕국의 모든 백성이여! 내가 돌아왔다! 이 결혼식은 무효야! 하지만 귀족들은 오히려 하이젤을 비웃으며 모두 코웃음을 쳤어요. 머리끝까지 화가 난 하이젤은 칼을 뽑아들고 외쳤어요. 나만 빼고 모두 목을 베라! 마법의 주문은 이루어졌고 모든 백성이 쓰러졌어요.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마저 목숨을 잃었죠. 하이젤은 자신이 한 짓을 뒤늦게 후회했죠. 아무리 화가 나도 가족을 희생하는 무모한 짓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을. 하이젤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의자로 가서 앉았어요. 황금산의 외로운 왕으로서 말이죠. 오늘의 이야기 끝!